지난 수년간 중고차 시장에 해이 매물이라든지 입기 매물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서 소비자분들 이제 화가 많이 나셔서 좀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현대 기아가 중고차에 뛰어들게 되면 믿고 살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거대 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현재 지금 이루어져 있는 중고차 시장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 남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고차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면 소비자들은 기본적으로 못 믿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죠. 정부와 대기업까지 나선 상태이기 때문에 양쪽의 싸움도 길게 갈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경기도 중고차 딜러협회 김지호 협회장이 지금 전화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저희 측으로 먼저 연락을 주셔서 인터뷰를 좀 진행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 소비자 10명 중 8명은 중고차 매매 시장을 믿지 못한다. 그 중에서도 10명 중 6명은 국내 완성차 제조 대기업, 이게 현대차겠죠. 이들의 중고차 매매 시장 진입을 찬성한다는 것이 큰 여론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중고차 시장에 대기업이 진출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면서도 기존 중고차 시장을 비판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입장부터 좀 듣겠습니다. 지난 수년간 중고차 시장에 해이 매물이라든지 입기 매물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되면서 소비자분들 이제 화가 많이 나셔서 좀 신뢰하지 못한다 이런 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국내 중고차 시장에서 완성해야 하는 부분도 있고 좀 더 체계화된 시스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도 중고차에 대한 수많은 보증 프로그램이 있고 중고차 출고시 보증보험을 가입해서 출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SK엔카라든지 K카라든지 현대 오토 핸즈라든지 성능점검 책임보험으로 만들어져 있는 30일 내 2,000km 무상 보증해주는 보증보험 외에 유상 프로그램도 저희가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과 소비자 후생이라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중고차 특성상 신차 출고 후부터 현재까지 모든 히스토리를 상세하게 공개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성능 점검을 통해 차량 사고와 차량 상태 등의 전반적인 점검을 해서 보험개발원에서 제공하는 카이스트를 통해 침수, 도난, 사고의 정도를 파악하고 국토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 365 사이트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자동차 365 사이트 같은 경우는 중고차 매매업소에 등록된 상품용 차량만 조회할 수가 있어서 개인 차량 같은 경우는 개인분이 정보 조회를 동의를 해주셔야 조회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예. 중고차 특성상 모든 그 생애 주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비대칭성이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저희가 차량을 매입하게 되면 성능 점검이라는 걸 통하고 시운전이라든가 통해가지고 차량의 어떤 정비 부분이라든가 상태를 확인해서 그거를 소비자들에게 고지하고 판매하는데 이 부분에서 소비자의 기대치에 못 미치는 차량 상태라든가 중고차 출고 AS에 대해서 미비한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소비자분들이 많이 화를 내시는 것 같아요. 저희가 많이 자성을 하고 있고요. 국토부하고도 협의하고 있고 매매조합 연합회와도 통화하고 있고요. 예, 알겠습니다. 오늘 사실은 그 협회장께서만 전화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상대편이 안 나오셔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상대편 입장에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근본적인 문제는 기존 중고차 시장에 대한 불신 그리고 그에 따른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 맞을 텐데요. 그건 당연히 기존 중고차 시장에 계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런데 유독 대기업의 시장 진출 여부에만 초점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없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도 대기업이라고 해서 현대기아, 삼성, 쌍용, 쉐보레 이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압축된 건 현대 글로비스, 현대자동차고요. 국내 자동차 시장의 80% 이상을 독과점하고 있잖아요, 현대기아가요. 그런데 이런 거대 기업이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현재 지금 이루어져 있는 중고차 시장의 생태계를 완전히 파괴하고도 남을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기업과 어떤 소상공인의 영역은 나누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대기업이 영세 사업자들 시장까지 진입할 경우에 피해가 손상복구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 인터뷰가 끝나고요. 저희가 이재명 지사와도 좀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중고차 관련 문제를 가장 먼저 공론화시킨 것이 이재명 지사이기도 한데요. 아이러니하게도 대기업 진출을 이재명 지사께서 반대하는 입장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을 하면서 빈대 잡자고 초가 삼간 태우는 격이 될 수 있다. 물론 이재명 지사도 현재 중고차 시장의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면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도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 경기도가 자체 조사를 했을 때 중고차 허위매물 의심 사이트 95%가 허위매물, 다시 말하면은 초과 삼간의 95%가 빈대이기 때문에 결국 초과 삼간을 태우는 것이 맞다는 이야기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재명 도지사님 간담회 때도 참석을 했었는데요. 이재명
이재명 도지사님한테 말씀드린 부분이 허위 매물을 제작을 해서 유포하는 전산업자가 있습니다. 원래 1,000만 원에 거래되는 차량을 1,000만 원에 저희가 조합 전산 프로그램에 올려놓으면 전산업자가 끌어다가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런 식으로 뿌려버려요. 이 전산업자를 마약에 비교를 했었는데 마약을 사용하는 범법자들을 계속 잡아들이는 것보다 마약을 유통하는 유통업자를 잡아야 된다. 전산에 있어가지고 행정적으로 이게 범법행위냐 여기에 대한 처분이 어떻게 되냐 이런 법적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상당히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은요. 이렇게 문제가 있다는 것은 김 협회장께서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대기업 진출하는 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예를 들면은 흔히 말하는 현대차가 국내 중고차 시장에 진출했을 때 벌어질 일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수입차 같은 경우는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벤츠 같은 경우는 뭐 한성이다, 효성이다. 그 아래에 중고사업부라고 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중고사업부라는 데에서는 만약에 현대기아가 들어오더라도 뭐 인증중고사업부를 운영을 하겠죠. 그렇게 되면 신차 전시장에서 나오는 1년 이내, 뭐 2년 이내 이 주행거리 상당히 짧은 게 있습니다. 그 품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중고차가 나오게 되면 인증중고사업부에서 일반적으로 선점을 하게 돼요. 차량을 못 사옵니다. 벤츠에서는 벤츠를 못 사오고 포르쉐에서는 포르쉐를 못 사와요. 낡은 뭐 5년 지나고 10만 킬로가 지난 그런 노후 차량만 이렇게 매입하게 하다 보면 수리비도 과다하게 들어가고 수리를 아무리 잘하게 해서 판매한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판매 후에 하자가 터지고 소비자 민원이 생길 우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동반이와 중기부에서 자꾸 상생 협약안을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마지못해 내민 게 현대기아 같은 경우는 전국에 AS망이 많이 있고 우리 같은 경우는 좀 열악하지 않느냐. 만약에 현대기아가 중고차 시장에 뛰어들게 되면 상생 협약안으로 5년 이후 10만 킬로 지난 차량을 분해가 해라. 우리는 5년 이내 10만 킬로 안쪽에 신차 AS 남아있는 차를 하겠다. 그러면은 우리도 소비자 민원이 덜 생길 거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좋지 않게는 했더니 동반위 관계자가 그런 조건이면 현대기아가 하겠어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기업에서도 못하는 그런 조건을 우리가 또 할 수는 없잖아요. 좀 앞조건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반대로요. 중고차 시장 반대에 대한 반론으로도 나오는데요. 대기업이 아예 진출해 있지 않은 시장도 아닌 것 같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수입차 같은 경우 이미 인증 중고차 제도를 오래전부터 시행 중이고 기존 중고차 시장에 대한 경고이기도 한 것 같았는데요. 그럼에도 왜 진작에 문제를 바로잡지 못했냐는 것이 반론자들의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반성할 부분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 2003년도부터 중고차 시장에 흘러 들어와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성능 점검 기록부라는 것도 없었습니다. 2004년도부터 생기기 시작해서 여러 가지가 많이 선진화되고 시스템이 많이 갖춰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개선해야 될 부분이 많고 여기에 대해서는 스토브가 좀 많이 쪽지하고 참여해 주셔야 될 것 같고 행정기관도 그렇고 경찰도 그렇고 중고차에 생기는 어떤 민원은 거의 90% 이상 hin사건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쌍방간에 합의가 있으면 처벌 대상이 안 되고 이래서 저희가 스토브에 요청하는 거는 자동차관리법상 민사라고 하더라도 형사에 준하는 행정처벌 및 강력한 좀 법적 조치를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드리고 있고요. 자동차 매매사업조합 연합회랑도 지금 계속 얘기하고 국토부에는 정례 회의를 해서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서 차량의 생애주기를 프로그램을 해서 소비자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게끔 국토부가 가지고 있는 통합 전산망에 올라와 있는 거를 우리도 사용하게 해달라. 그러면 우리가 오픈 플랫폼을 만들어서 신차 출고 때부터 현재까지 모든 히스토리를 올려서 소비자분들이 투명하게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하면 좋지 않나.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지금 하이 히스토리라든가 성능 점검 기록부를 토대로 차량을 판매하고 있지만 그래도 못 믿어올 때는 국토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동차 365 사이트를 통해서 조회를 합니다. 하이 히스토리에는 보험 이력만 나와 있지만 자동차 365 사이트에는 앞범퍼를 교환했다, 헤드라이트를 교환했다, 문에 도색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다 나와요. 방금 전에 말씀 주신 내용하고 비슷하게요. 해결 방안을 저희 쪽으로 좀 정리를 해서 보내주셨습니다. 이거를 요약하자면 공공 서비스와 행정력을 이쪽으로 좀 더 키워서 일종의 감시자 역할도 하고 그러한 플랫폼을 좀 도입하자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걸 보면서 든 생각은 기존에도 이런 플랫폼이 없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SK 엔카 같은 것들이 예를 들면 그런 것 같고요. 공공 서비스를 도입했을 때와 기존 대기업 플랫폼에 의존했을 때가 크게 다른 점이 있습니까? 에서 열린 공청회를 봤는데 예. 지금 일반적으로 소비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거는 현대 기아가 중고차에 뛰어들게 되면 믿고 살 수 있는 투명한 중고차 시장이 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을 겁니다. 뭐 현대든 뭐 어디 수입차든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해보고 이렇게 한 결과 1년 이내에 10,000km 이하 차량 보험 히스토리가 하나도 없고 완전 무결한 차량을 판매하게 되면 히스토리를 공개하기도 좋고 민원도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어떤 소비자분들한테 어떤 이
민원거리가 생기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양질의 중고차를 매입하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국회 공청회에서도 뭐 케이카 대표분께서 말씀하시겠지만 중고차 시장의 핵심은 양질의 중고차를 매집하는 겁니다. 지금 SK 엔카에 보면 5년 이내 10만 킬로 이하 현대 기아차를 검색을 하게 되면 엔카에 한 8만 8천 대 정도가 광고가 나와 있을 거예요. 예. 그 중에 4만 대가 5년 이내 10만 킬로 이하의 현대차입니다. 현대 기아차. 현대 기아에서 만약에 뛰어들어서 5년 이내 10만 킬로 이하의 차량을 선점을 하게 되면 일반 영세업자들 같은 경우는 타격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거의 한 40, 50% 도산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지사와 다르게요. 계속 말씀 주신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는 대기업이 진출을 하되 완성차 업체와 중고차 매매업체 간의 상생 방안을 찾는 게 맞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두 차례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 회의가 폭력 사태 직전까지 치달았다면서 비판하기도 했고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만약 대기업만 진출을 추진하는 게 아니라 어쨌거나 좀 대화를 통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자는 이야기인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실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전혀 없는 겁니까? 지금 중고차 시장의 특성상 만약에 동반이라든가 중기부 담당자들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좀 약간 극단적인 표현을 썼어요. 연식 제한 두지 말고 주행거리 제한 두지 말고 중고차 시장에 많이 주행한 차는 50만 킬로 넘는 자가용도 있습니다. 승용차도 있는데 모든 걸 가리지 말고 다 해라. 그러면 나도 찬성하겠다. 현대기아가 들어온다고 해서 정말 시스템이 타이트해지고 투명한 중고차 시장이 되고 어떤 구조적으로 많이 개선이 되고 선진형으로 이렇게 끌어올려진다고 하면 저도 반대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 어떤 대통령이 대학 등록금 반값을 해준다고 이렇게 했다가 당선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감옥에 계시잖아요. 현대가 지금 내세우는 얘기가 100% 저는 신빙성이 가지 않고 이 중고차 특성상 상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정해진 시장 안에서 어떤 큰 대기업이 들어온다고 해서 이 시장이 더 커지는 것도 아니고 시스템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상생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박영선 장관님 이게 뭐 프로토콜이다 모빌리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실물 경제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모든 전 차량을 가리지 않고 주행거리 가리지 않고 연식 제한 가리지 않고 이렇게 하지를 않겠다는 거죠. 무조건 본인들은 5년 이내 10만 킬로 이하 차량만 하고 현대기아에서 상생 협약안을 분명히 중구에도 올렸는데 중기부에서는 이 내용을 갖다가 저희 중고차 업자들한테 비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한테 형량을 때리면서 구형 5년이다 했는데 왜 구형이 5년인지 3년인지 그 내용을 설명을 안 하고 너네는 무조건 구형이 3년이다 5년이다 이거 판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생 협약안이라는 게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비현실적이고 이루어질 수가 없고 연식과 주행거리를 제한을 해서 양질의 중고차를 선점을 하고 그 차량은 중고차 영세업자들한테 매집하는 과정에서 뭐 현대기아에서 나오는 차량을 5년 넘어간 차량을 본인들 매입 잡은 다음에 그걸 다시 영세업자들한테 던지는 방식이 이게 B2B 방식인데 이거는 뭐 수입차들도 지금 B2B 방식으로 많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50% 이상의 중고차 시장을 독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말씀 주신 것 중에 박영선 장관이 프로토콜 경제를 얘기를 했잖아요. 예. 이게 결국은 아까 앞에서 저희가 얘기를 나눴던 공공 플랫폼과 비슷한 사례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보기로는 이 대기업과 정부 그리고 중고차 업자들 간의 데이터를 서로 공유하고 이거를 소비자들한테 투명하게 공개를 하자는 취지잖아요. 예. 근데 이게 말씀 주신 공공 플랫폼과 박영선 장관이 이야기한 프로토콜 경제가 다른 점이 있습니까? 지금 박영선 장관님이 말씀하신 거는 제가 와닿지도 않고 좀 뜬구름 잡는 말씀처럼 보이시고요. 이재명 도지사님 뿐만이 아니고 공정경제과 그리고 경기 도의원 분들 이렇게 좀 미팅해서 배달의 민족 같은 어떤 공공기업을 만들어서 허위 매물과 허위 사이트를 좀 없애버리고 투명하게 소비자분들이 차량의 어떤 히스토리를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드렸었는데 예. 이 공공앱을 경기도 자체에서 만든다는 게 상당히 조금 부담감을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 배달의 민족 만드실 때도 좀 상당한 고충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공정경제과랑도 계속 지금 통화를 하고 회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허위매물 사이트라든가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중요한 부분은 여기까지 좀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오랫동안 논란이 있었고 대기업 진출도 저희 영상으로 나가긴 했습니다만 최선이 아니라 최악 대신 선택한 차악이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중고차 시장에서 해결을 위해서 실제로 좀 움직인 사례는 있습니까? 현직 뭐 딜러긴 하지만 지금 저는 수원에서 이렇게 활동을 하고 있고 지금 수원에는 그 딜러가 약 한 5천 명이 됩니다. 전국 최대인데 예. 만약에 차주가
제가 1,000만 원의 광고를 내봤는데 100만 원 이하의 어떤 다운 광고를 해서 다른 사이트에 유폐했을 시에 종사원증을 박탈시키기로 했습니다. 그거는 사장단이든 지부든 조합에서 모두 이렇게 협의가 된 거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밴드를 통해서 가입되어 있는 딜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데 좀 제약이 많아서 저도 지금 유튜브 영상을 제작 중이고요. 기존에 어떤 그 악의적으로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든지 민원을 발생시켰을 경우에 누가 봐도 자동차 관리법이라든가 민사, 형사든 위반 행위를 했을 경우에 실명 공개를 통해서 그 매매 상사와 허위 딜러, 사원증이 있는 딜러, 정식 딜러라고 하더라도 실명 공개를 다 해서 강력하게 좀 제재하고 압박하고 저한테 좀 어떤 권한이 주어지면 연합회에 아예 주민번호하고 이름을 파버리는 거로 종사원증을 아예 영구적으로 제명을 시켜서 다시는 중고차장에 발 못 붙들이게 연합 회장님하고 다 이렇게 말씀이 돼 있고요. 앞으로 그런 식으로 계속 전철을 밟아가서 이 자격자, 부적격자 딜러들을 색출해내서 중고차 시장에서 퇴출시킬 예정이고요. 법도 조금 더 타이트하게 해서 시스템도 좀 더 개선하고. 알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렇게 쉽게 끝날 논쟁거리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실제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아마 그런 걱정을 하실 것 같습니다. 대기업이 진출했을 때도 물론 문제가 있겠습니다만 그렇다고 기존 중고차 시장을 유지하기에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태까지 벌어진 것이 아니냐. 이게 중고차 시장 현실이. 이렇게 짧게 나눌 수는 없는 문제라서 나중에 또 모셔서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인터뷰가 가능하다면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저희는 대기업 진출을 찬성하는 분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비자분들, 저도 중고차 업자분들 되게 안 좋게 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2003년도에 수원에 올라와서 보니까 좀 다르게 정장 입고 또 말씀도 이쁘게 하시고 회사원들만 이렇게 깔끔하게 하고 다니시고 예. 소비자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모든 매매업자들이 어떤 언론에서 이렇게 보도하고 영상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이렇게 올리는 것처럼 그런 부류만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선량하고 투명하고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시다고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좀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지호 협회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